개발 호재가 발표나기 전이나 직후에 가서 냉큼 뛰어가 땅 산다. 저는 그러진 않아요. 책에서도 제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예. 해요. 제일 중요한 게 뉴스를 잘 읽어야 된다. 뉴스를 잘 읽어야 된다. 맞죠? 네, 기사를 잘 보면 예. 투자할 때가 보인다 예.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해요. 이 토지 투자 발음이 이래. 토지 투자하다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보면 공법 공부가 부족한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은 뉴스를 잘 못 읽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난다긴다는 정말 기라성 같은 선배님이랄까요. 저보다 토지 투자를 더 오래 하신 선배님들 그런 분들이 뜻밖의 장기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가 뭐 10년 투자 뭐 이런 분이 있어요. 예, 유명한 분이 몇 분 계신데 10년 투자 처음에 10년 투자하려고 한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 배경을 가만 보니까 이분들이 어디 개발한다 해서 너무 초기에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사업 시행자도 나오기 전에 사업 시행자가 나와서 사업이 되려면 거기가 사업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정책적인 당위성 같은 걸로 투자를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투자가 굉장히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뉴스를 잘 읽고 뉴스 중에도 쭉 보다 보면 뭐 어디 개발한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내용이 쭉 읽다 보면 지자체에서 행정 계획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개발하려고 한다고 해도 민간 사업자로 공모하는 이런 과정이다. 그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이를테면은 평택고 관광단지 사업 같은 거 그게 언제부터 했더라? 제가 부동산 공부를 처음 할 때부터 내년에 착공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이었어요. 그 롯데 컨소시엄에서 네. 뭐 아쿠아리움을 넣고 뭐 한다 하다가 또 SK 컨소시엄이 한다 그러다가 근데 이제 작년인가 그럴 겁니다. 지자체에서 평택시에서 평택고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하는데 SK 컨소시엄에다가 부의 재정 지원을 해달라 이랬어요. 여기서 부가 뭘 뜻하는 거냐면 네가 여기 돈 벌면 지자체에 돈 좀 내 이거예요. 그럼 뭐야 이거 사업을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행사에서 안 한다 그렇게 못 한다 된 거죠. 그러니까 또 이제 뒤져부진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지자체에서 그럼 거기는 전체 개발하려는 면적이 한 반 좀 넘을 거예요. 면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 절반 정도는 그 성장 관리 방안으로 그러니까 기반 시설 같은 것을 좀 좋게 해주고 네. 그래서 땅 갖고 있는 사람들 좀 이제 다독여 주는 거죠. 이를테면 나머지 절반은 경기도시공사인가 평택도시공사인가 잘 모르겠어요. 해가지고 개발하겠다라고 했죠. 그럼 이제 그런 거 개발되겠죠. 그럼 거기에 관광지가 들어오면 오를 땅이 어딜 것인가 계산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평택고 관광단지 개발 사업 같은 걸 보고 초기에 투자한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버틸 수 있을까요? 10년 넘었단 말이에요. 2010년에 제가 토지 투자가 처음 해 그 무렵에도 내년에 한다 했으니 그 초기에 한 사람 1997년부터인가 추진했을 겁니다 아마. 환장하는 거죠 이제. 자연적인 집가 상승이라든지 또는 그 주변에 여러 가지 개발을 해서 뭐 땅값이 오르는 경우는 있었겠지만 평택고 관광단지 그 안에 들어가는 땅을 사가지고 보상을 받거나 이런저런 딱지를 받아야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초장기 투자를 하게 됐죠. 고수들도 그렇게 실수를 하는 거 보면은 예. 너무 빨리 들어가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예, 사실 뭐 아무것도 없던 아무 호재도 없던 지역에 호재가 발표되면 땅값은 오르거든요. 근데 호재가 발표나기 전에 땅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원산면에 투자를 하겠다 발표났잖아요. 저 그 전에 원산면 다녀와가지고 그 내용 가지고도 수업을 했었어요. 원산 IC 주변에 땅이 이래서 유망하다 했어요. 근데 했냐? 제가 그럼 저는 투자를 했고 형님들한테 권하기로 했냐? 못했어요. 매물이 이런 거 있는데 여러분이 판단하시라. 광명은 내가 권한 게 맞단 말이에요. 광명은 추천한 게 맞지만 원산은 다녀왔더니 이렇더라까지만 이야기했지 더 이야기는 못했는 게 그때는 가시적인 게 없었거든요. 지자체에서 고속도로 IC를 내고 또 용인시 도시기본계획을 보더라도 거기 산업단지를 붙여서 막 하겠다는 의지는 굉장히 많은데 결국 지자체에서 하겠다는 의지는 강하지만 들어올 사업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 정도 레벨일 때는 남한테 권한다든지 또는 뭐 내 투자를 한다든지 할 수 없었죠. 그래서 문제 그때 타이밍을 놓쳤고 그 뒤에 이제 SK 발표가 나고 난리가 났잖아요. 어쩔 수 없죠. 근데 이제 그런 제가 삼신할매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까지 어떻게 다 때려 맞춥니까? 그렇죠. 그건 신의 영역이니까. 그건 일반 투자자 영역이 아니니까. 저는 갖고 있는 생각이 개발 호재가 발표나기 전이나 직후에 가서 냉큼 뛰어가 땅 산다. 저는 그러진 않아요. 개발 호재가 실현되기 한 3년쯤에 가서 사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인 거죠. 원삼 IC 앞에 땅을 유망하다고 봤던 이유는 뭐냐면 그 원삼 IC가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거든요.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포천에서 원래 포천 세종간 고속도로예요. 그게 원래 이름이. 포천에서 그 서울 동부 쪽 그쪽까지 개통을 했고 그 다음 IC가 하남의 초이동 그 다음에 경기도 광주의 삼동 요래요. 그까지는 재정 방식 국가에서 돈 지불해가지고 공사를 빨리 해요. 그리고 그 밑으로가 이제 민자 방식으로 갈 거였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시면서 문 대통령께서 거기 다 재정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2024년 25년 개통할 원삼 IC가 2022년으로 당겨졌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래저래 인맥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쪽으로 좀 물어보니까 지금
지금 타이밍에 이야기하자면 원삼 IC는 2022년 개통에 맞춰서 공정이 진행 중인데 지금까지 공정을 봤을 때는 하나도 지연되지 않을 것 같다가 맞고 했어요. 2022년에 원삼 IC가 개통할 거니 그 지역의 집값 변동이 많이 있을 것이고 고속도로 IC가 개통한다면 창고나 공장이나 물류단지나 물류창고 등등 생길 거 아니에요. 그게 예상되는 그런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 거기 근무인들이 거주할 거로 예상되는 지역의 땅값을 두 개를 조사한 다음에 이야기를 했었죠 그때. 왜냐면 원삼 IC가 2022년 개통이니까 3년 전으로 땡기면 2019년이죠. 작년에 했거든요. 2018년도에 제가 그 이야기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 그 호재가 실현되기 3에서 한 5년 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아니 그럼 인맥이 있어야 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 뭐 아니, 나이 40에 뭐 기업에 뭐 웬만한 회사들 부장급들 다 있잖아요. 아 지인분들. 예, 그래서 뭐 대학 동기들 중에도 뭐 토목 설계하시는 분들도 있고 토목 기술사 이런 분이 있거든요. 뭐 그런 데 통해서도 내부적으로 설계하고 있고 뭐 이런 것을 못 알려주는 건 있지만 공정이 어느 정도다인 것은 꼭 그 사람이 아니어도 통할 수 알 수가 있는 거 알려줄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예, 그런 것 정도는 물어보죠. 그냥 좀 쉽게 알아본다는 거지. 뉴스 기사를 볼 때 예. 걸러서 들어야 되는 게 있고 딱 그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예. 그 책에서도 여러 가지 사례가 나왔었는데 너무 빨리 하는 사례도 있었고 예. 딱 적시에 요 포인트를 딱 잡아가지고 적절하게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예. 이걸 좀 사례로 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수강생 선생님들이 어려워하는 건 뭐 들어온다고 샀는데 잘 안 들어오고 뭐 확정이라 했는데 확정 안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먹죠. 공법 공부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두 번만 딱 공부하면은 같은 선생님과 같은 내용을 두 번만 딱 읽어도 머리 세팅 되거든요. 그 공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공법이 어려운 게 아니고 뉴스에서 헷갈리는 게 더 많아요. 물건을 보통 검색을 하잖아요. 네. 경매 정보지를 예, 통해서 예. 검색을 할 때 일단 뭘 공부를 했어요. 예. 공부를 했다고 치고요. 근데 물건 검색을 쭉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관심 가는 거, 눈길이 가는 거, 그다음에 클릭을 하게 될 만한 토지가 어떤 거세요? 대표님 기준으로는? 야 너무 어렵다. 네. 그래도 뭘 클릭을 해보고 검색을 해보고 나서 그다음에 예. 뭐 자세한 조사를 할 텐데. 예. 일단 뉴스를 보면서 지역을 대강 알고 있죠. 그리고 또 거꾸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건을 보면서 지역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농지가 경매에 나온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경기도 남양주 사례거든요. 농지가 경매에 나온 거 있었는데 용도 지역을 보니까 생산 녹지 지역 돼 있더라고요. 생산 녹지 지역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비시가지 토지를 뭐 KBO라고 치면 시가지 토지를 메이저리그라고 치면 생산 녹지는 그 중간쯤에 있는 땅이거든요. 외형은 연봉은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예전에 롯데에 있던 황정윤 선수가 메이저리그 입단 테스트를 하다가 마이너에 있었잖아요. 그럴 때 연봉은 KBO에 있을 때 연봉하고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다가 강정호 선수처럼 메이저가 돼버리면 연봉 차이 확 올라가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생산 녹지 지역이다. 그거 할 때는 땅값이 농지 그전에 농림 지역에 있을 때 농지 가격 큰 차이가 없어요. 보통 이제 농림 지역에 경지 정리가 잘 된 농지들은 용도 지역이 농림 지역이면서 보통 농업진흥구역이라는 옛날 말로 절대 농지가 붙어 있어요. 얘가 생산 녹지 지역이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야구로 치면 메이저리그 입단 테스트하러 가잖아요. 그러더라도 농업진흥구역 옛날 말로 하자면 절대 농지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 땅값이 그전하고 몸값이 그전하고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얘가 요거 잘하면 올라가겠구나. 메이저리그가 되면 그럼 딱 왕창 올라가죠. 생산 녹지가 그런 땅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나는 남양주 내가 오납을 어떻게 알아. 근데 녹지 지역의 지도 특징이 너무 좋은 거야. 큰 도로가 없던 도로가 막 생겼는데 농지가 위치가 제일 좋아요. 주거지가 막 아파트가 막 있는데 아파트면 용도 지역에 최소한 2종 일반 주거지역은 될 건데 집 지어놓은 데보다 농지가 위치가 제일 좋아요. 야, 이 도로가 막 나면서 농지를 막 가로지르면서 농지가 짜게지는 거예요. 아파트는 저 뒤에 있고 농지가 입지가 제일 좋아. 이 동네 이런 농지를 농사 짓긴 아까우니까 개발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서 전자지도를 더 보고 토지용계획 확인서를 한번 더 봤더니 엄마야 도로가 이게 또 하나 더 예정돼 있는 거예요. 와 이거 되게 좋은 땅이다. 지도 보고 알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지역의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오나무에서 어디로 해서 저수지를 통과해서 어디로 터널 뚫는 거 뭐 하는 거 이슈가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그 땅이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죠. 투자는 못했습니다. 땅값 많이 올랐겠죠. 그 이제 물건에서 찾는 거는 그냥 초보자들이면 그냥 가급적이면 임야를 안 하는 게 좋고 임야 중에서도 개발되는 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개발되는 임야를 잘 골라서 개발하면 돈을 많이 버는데 그거 하시는 분이 지금 이 방송 듣고 있으면 말이 안 맞아요. 예, 그럼 저 위에 레벨이고 저보다 토지 투자 기술이 더 좋은 분들이 했던 레벨이고 저도 공부는 했지만 그런 사례 공부를 뭐 아주 많이 했지만 직접 제 손으로 개발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그건 저 뒤에 이야기고 그거부터 공부하지 말고 그냥 임야는 과감하게 산으로 돼 있는 거 버리고 농지 중에서 개발 가능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발 이슈가 있는 데 거 뭐 그런 데 농지를 관심 가지고 지켜보면 좋죠. 물건을 먼저 보고 뉴스를 보기도 하고 뉴스를 보고 예.
물건을 보기도 하시네요. 예, 그냥 선호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밥을 먼저 먹어요, 반찬 먼저 먹어요. 저는 국을 먼저. 밥 먹고 반찬 먹고 밥 먹고 반찬 먹고 순서 없잖아요. 예, 맞잖아요. 하루는 뉴스 보고 하루는 물건 보고 그러다 보면 물건 정리도 잘 되고 토지 투자 이론이 공부했던 것도 정리가 잘 되고 아 이런 패턴으로 B시가지가 C가지 되는구나 그런 거 많이 알 수 있게 되죠. 좀 추려주시면 안 됩니까? 초보자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야는 조금 임야하지 예, 말고 조금 그렇고. 초보가 하기는 역세권 농지 공부해놓으면 제일 좋죠. 제일 아, 좋죠. 역세권 농지. 예. 그러면 이제 여기 언제 개통할 거냐 이게 관건이죠. 네. 그죠? 이게 관건이고 이게 제일 접근하기 쉽나요? 그나마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게 이거죠. 뭐 사더라도 많이 오르지 않아서 문제지 떨어질 가능성이 좀 적은 게 역세권 농지들이 많죠.